오늘은 덕후를 찾아서 제2탄 세포상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데이비스님이 지금 배탈이 심하게 나셔가지고 촬영이 불가한 상태고요. 저도 사실 감기가 며칠 동안 심하게 걸려서 몸이 안 좋은 상태라 텐션이 좀 낮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여긴 저희 집이고요. 구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여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가 저희 집 다이닝룸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명도 안 좋고 촬영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닌데 여기서 제가 조명도 없이 핸드폰 하나만 켜고 촬영을 했었어요. 세포상사님은 어떻게 비틀즈를 접하게 되셨죠? 네, 저는 사실 비틀즈를 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비틀즈가 아니라 유키즈 온 더 블록을 좋아했습니다. 네, 유키즈 온 더 블록이 그때 우리나라에 음반이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인분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유키즈 온 더 블록 2집이죠. 그거를 어떻게 뮤직비디오랑 같이 구해오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좋아하고 음반이 이제 89년에 처음 나왔어요. 네. 헤인터프 음반이. 그거를 또 구매를 해서 89년에. 내 나이가 지금 공개된 83년생이시니까 7살. 7살 때부터 제가 비틀즈 좋아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89년에 그걸 사서 이제 듣고 그랬죠. 근데 우리 외삼촌께서 제가 유키즈 온 더 블록을 듣는 걸 보시더니 이건 음악이 아니라면서 비틀즈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솔직히 처음엔 좀 반발심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죠. 내가 좋아해서 듣는 음악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반발심이 들었는데 외삼촌이 레스토랑을 하셨었는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들려주신 그 비틀즈의 음반 첫 번째 제가 들었던 그 비틀즈의 음반이 비틀즈 발라드 20 그 앨범이 있어요. 그거를 듣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비틀즈랑 유키즈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덕후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뭘 좋아하면은 저는 이거를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문세를 좋아했었는데 원래 좀 기질이 있었네요. 네, 초등학교 때 이문세를 좋아해서 이문세 앨범을 다 모았거든요. 근데 이문세 1집이 있어요. 동네 레코드 가게 있긴 있는데 이게 킹 레코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킹 레코드사에서 발매했던 게 아니고 서라볼 레코드사인가 거기서 발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걸 살려고. 킹 레코드는 왠지 가짜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네, 그렇죠. 서라볼 레코드사 마크가 박혀있는 음반을 살려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덕후네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와. 이문세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세 막 사진도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저는 꼭 이렇게 뭐를 덕지덕지 저희 집에도 그렇죠. 뭐가 많이 붙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공간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이거를 좋아한다 좀 영역 표시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유키즈를 좋아해서 유키즈의 음반도 제가 다 모았었죠. 유키즈 전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비틀즈도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니고 중학교 1학년 거의 끝 무렵에 비틀즈를 알게 된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비틀즈의 음반을 찾아다녔는데 참 그 시기는 팬으로서 어려웠던 시기였던 게 정보가 없어요. 일단 정규가 뭔지도 모르고 레코드 가게 가서 물어보면 사장님도 잘 몰라. 레코드 가게 가보면 음반이 또 몇 개 없어요. 뭐 이상한 베스트 앨범 같은 거. 그때는 컴필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베스트 오브 뭐 비틀즈 뭐 이런 거 찍혀있는 이상한 앨범들 그런 거를 사가지고 듣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깝깝함. 나는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노래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 깝깝함이 남아있었죠. 그러다가 계몽사에서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틀즈의 정규가 국내 라이센스로 하나씩 발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샀던 정규가 비틀즈 포세일이었어요. 베스트 앨범이라고 찍혀있는 애들이 비틀즈 초기 음악이 많았어요. 후기 음악보다. 비틀즈 초기의 플레이리스트들을 제가 먼저 접했고 정규라고 처음 샀던 게 비틀즈 포세일이니까 에스타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틀즈 포세일이 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외받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요? 네. 비틀즈의 13장의 정규 중에 한 장을 버리라 그러면은 비틀즈 포세일을 꼽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비틀즈의 정규를 처음 접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키즈가 더 우세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다가 EMI 계몽사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에비로드랑 화이트 앨범을 사게 되거든요.
화이트 앨범하고 에비로드가 나왔던 게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윗세대보다는 운이 좋은 거죠. 그 그렇죠. 정규 앨범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물론 화이트 앨범은 전체 리스트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금지곡이 몇 개 있어가지고 레볼루션 1하고 레볼루션 9은 삽입이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부터 진짜 완전 광적으로 좋아하게 됐죠. 화이트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랑 에비로드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화이트 앨범을 제가 구입을 한 게 맨날 이제 레코드 가게 비틀즈 앨범이 새로 나온 게 없나 이렇게 들려서 보곤 했었는데 화이트 앨범이 나왔어요. 더블 앨범이거든요. 2장짜리. 그거를 사서 집에 왔는데 와 이거 당장 듣지 않고는 못 빼기죠.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학생하고. 근데 그때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시간에 안 가면은 그 아이와 저는 이제 그렇죠. 바람 맞추는 거지. 네, 바람 맞추면은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렇게 되는 시대였는데 그렇죠. 화이트 앨범을 제가 2장을 다 듣고 갔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음악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실 제가 긴 시간 제일 좋아하는 앨범 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화이트 앨범이라고. 그분 계셨나요? 어딜 계세요? 약속 시간 장소에 갔는데 계셨나요? 약속 시간 2시간이 넘게 지나서 갔는데. 네, 에비로드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성적이 좀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아버지 눈치를 많이 볼 때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에비로드를 저녁에 샀었는데. 와, 너무 듣고 싶은데 거실에 알잖아요. 우리 집 거실에 그 전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디오가. 너무 듣고 싶은데 거실 이쪽 바로 문이 이제 안방 문이야. 들릴 것 같은 거야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좀 필요 이상으로 되게 엄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음악 듣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것도 무슨 이상한 음악 듣는 게 아니고 비틀즈. 이 명반 에비로드를 듣는데. 근데 에비로드를 처음 산 날 밤늦게 너무 듣고 싶은데 아버지가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걸 크게 틀어놓고 들었냐? 그게 아니라 헤드폰을 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에비로드 LP를 올리고 듣는데 턴테이블에서 이렇게 판이 돌아가면은 치직이 아니고요. 음악이 조그맣게 들려. 이 음악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음악을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방출을 하는 그런 원래 조용할 때는 좀 들리겠네요 음악이. 그죠. 원래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턴테이블을 돌리면은 그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제 음악이 들린단 말이에요. 참기가 밝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듣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LP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용돈을 모아서 싼 그 LP를 부러뜨리려고. 안 부러져, 근데. 이게 안 부러지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LP를 깨려면은 요렇게 해야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던지셨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안 깨져. 이렇게 하면은 안 부러지더라고, LP가.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힘이 좋으셨잖아, 알겠지만. 그렇죠, 뭐, 이거 하셨잖아요. 엄청 힘 좋으셨잖아. 근데, 유도도 하시고. 근데, 그 힘센 아버지가 하는데도 이게 안 부러지더라고요. 이야, 그때 아셨네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덕후 기질도 있지만, 제 물건에 기스가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던지실 때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그걸 누굴 줬죠. 새로 샀어요. 에비로드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주말에 우리 페퍼 형사님 집에 놀러 가면 이게 방하고 왔다 갔다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거기서 이제 기타 치면서 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비틀즈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어요. 정규가 뭐냐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베스트 앨범이든 뭐든 간에 비틀즈 앨범을 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속지 거기에 설명이 써 있는 거 그 설명을 보면서 여기 이런 앨범이 있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서점에서 그 악보책을 사요. 비틀즈 뭐 악보책을 사면 악보책 앞에 뭐가 이렇게 써 있어. 지금도 저 책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형들의 전원. 음악을 좀 안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형들의 전원. 뭔지 알지.
뭐 팩트가 뭔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알지. 근데 그거밖에 접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때는 뭐 검색이 돼요, 뭐. 예,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그렇죠. 그때 그래는- 전쟁 거의 터지고 나서 몇 년 안 6.25 사변 지나고 몇 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웬걸 제가 중3 때였는지 고1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TV에서 비틀즈 특집 어, 1시간짜리인가? 그랬어요? 네, 그거를 방영을 하는 거야 저녁 시간 때. 와 이거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예고편 본 다음부터 집에다가 계속 그 시간에 저 그거 TV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그걸 꼭 보겠습니다. 이리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쵸. 아시겠지만 알죠. 저는 이게 채널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꼭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한테도 저 그 시대는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흔쾌히 그래라 하지는 않았지만 뭐 안 된다 이러지도 않으셨어. 저는 이제 은근히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그때도 뭐 성적표가 나왔었던 뭐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간이 됐는데 아버지가 뭐 이상한 뭐 유순지 뭔지를 틀어놓고 리모컨을 안 줘. 리모컨도 안 주고 TV를 그 시간에 보시는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 와 이거 시간은 다가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오지. 그래서 들어가요. 한 5분 10분 전에 아버지 저 비틀까지 나왔을 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네. 페퍼사님의 그 손잡화 때문이 아니고 네. 그날 아버지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와 내가 그래가지고 니네 집에 가려고도 생각하고. 그래 우리 집 바로 뭐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럼 저 잠깐 나갔다 오면 되게 얘기 안 물어봤겠냐 내가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왜 그러시지? 못 나가게 하셔가지고 아까 지금 창문 얘기했잖아요. 네, 창문. 제가 창문을 타고 2층이었잖아요 내 방이. 2층이요. 창문을 타고 내려갑니다. 음. 그래서 친구 집으로 음. 냅다 뛰어갑니다. 음. 탈출을 한 거지. 음. 그때 내가 얼마나 그게 보고 싶었으면 걸려서 두드려 맞아도 상관없다. 맞더라도 이건 난 봐야 된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나가서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으면 걸렸겠네요. 금방. 그랬을 수도. 보기 더 전에. 그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치. 왔다 이러면서 했겠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친구 집을 거기 제일 가까운 친구 집에 있었어요. 걔도 좀 비틀즈 약간 좋아하는. 걔네 집에 가서 그거를 봤는데 앞부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놓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광고하고 막 그런다고 많이 안 놓쳤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보고 다시 또 기어 올라가서 창문으로 들어간데 아버지가 모르시더라고요. 다행이네. 네, 다행히 안 걸렸어요. 안 걸려서 그냥 방에 있었던 척 하면서 그렇죠. 그걸 봤던 그 기억이 나요. 창문 좋습니다. 그 창문. 네, 창문이 창문으로 사실 새벽에 탈출도 안 했잖아. 그렇죠. 창문이 엄청 큰 창문이에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서 기타 치고 뭐 그랬던 기억이. 그러다가 맞아. 그러면서 제가 정규를 하나씩 모으다가 정규 앨범은 이제 다 모았다. 이제 13장의 정규 앨범이 있다라는 거는 파악을 했는데 아니 내가 파악하지 못한 이상한 앨범들이 눈에 막 띄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그런 걸 제가 보게 돼가지고 이건 뭐지? 근데 궁금증이 풀리질 않아. 저 앨범은 뭐지? 나 정규 13장이라고 그래가지고 13장이고 다 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책 잠깐만요. 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책이 다 흩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따로 스크랩을 한 거예요. 책이 다 뜯어진 거야 이게. 하도 봐서. 여기 보시면은 야 이게 진짜 제가 이 책을 산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살라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정가 12,000원이네요. 이게 96년이니까 제가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인데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샀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영국 발매 싱글, 영국 발매 앨범, 와 이게 나와 있네. 미국 발매 싱글, 미국 발매 앨범이 이렇게 여기. 이제 다 파악을 하게 된 거지. 이 책을 보고 영국이랑 미국에서 발매한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싱글. 이게 원래 책으로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악보책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맨날 보면서 또 기타 따라가지고 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악보 위에 보면은 이렇게 또 코드 어떻게 잡는지도 나와 있고 기타 코드. 제가 이거 가지고 기타를 많이 쳤죠 꼬맹이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러면 제가 그 페퍼 선생님이 놀러 갔을 때 기타를 치던 그 책도 이 책이었겠네 그러면. 대학교 대학교 때가 때는 이 아니구나. 책이고, 중학교 때. 그때 중학교 때면 저기 다른 책이 또 있어요. 다른 책이 있어요. 보면은 정가 8,000원. 8,000원. 이게 보면 여기 몇 년도인지 한번 봐봐요. 87년 이건. 87년이면은 맞아. 87년이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나온 지 몇 년 된 다음에 내가 이 책을 구입을 한 거네. 내가 이게 중학교 때 샀나 그래. 이 책을. 출판사. 중학교 때 이 책을 샀는데 중3 때인가 아마 샀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래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스터데이도 있고 뭐. 그러네요. 노에어맨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오래된 책일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책이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이 근데 책이 이거는 되게 제일 오래된 책이죠. 것처럼 이렇게. 노래졌어. 요거는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그 오 마이 러브가 여기 실렸는데 이거는 같아요. 87년. 같은 연도구나. 근데 아무튼 이걸 제일 먼저 사고 이게 두 번째로 샀는데 제가 오 마이 러브 그 기타를 제가 연습을 하는데 여기 보면 타브 악보가 있어요. 오 마이 러브에. 네. 그래서 오 마이 러브 타브 악보를 보면서 그 기타를 연습한다고 이걸 좀 많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존 레논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파악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런 걸로밖에 파악할 수가 없다가 지난 시간에 헌터 데이비스님이 말씀하신 헌터 데이비스의 더 비틀즈가 2003년에 제 기억에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0년인가 엔솔로지 책이 나온 게 성경이죠. 성경 진짜. 2003년에 헌터 데이비스의 더 비틀즈가 나오고 엔솔로지가 나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세계가 된 거죠. 헌터 데이비스의 더 비틀즈가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에 있는 팬클럽 같은 데들 들어가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하고 눈팅을 많이 하면서 그 정보를 그렇게 정보를 막 수집하다가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서 저런 책들이 한국어로 출판이 되면서 그때부터 뭐 제가 이제 항상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저도 막 미친 듯이 읽었죠. 그걸. 성경처럼 저기 이렇게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뭐. 있군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뭐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는 사실 소장품이라는 게 뭐 헌터 데이비슨처럼 희귀한 이런 거는 많이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제가 비틀즈 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이제 뭐 피규어나 이런 장식들을 집안 곳곳에 해놨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여보세요? 앱스타인 네. 페퍼 상사 62 쇼핑몰 열린 거 봤어? 이번에 열렸던데? 거기에 네. 임진 스카우트 옷이 올라왔더라고. 이쁘던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인한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60만 원에 파는 제품하고 똑같이 그 자수했대. 88,900원에 팔고 있대. 그러면은 뭐 무조건 사야 되네. 무조건 써야지. 이 컵처럼 생활 속의 비틀즈. 요거는 박스 오브 비전인데 이게 여러분 이거 박스 오브 비전을 저처럼 이렇게 CD를 직접 수납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보관만 하지. 저는 이렇게 생활 속의 비틀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를 수납해야 되는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여기 러버솔 지금 사진이 있죠? 이게 나왔을 때는 박스 세트가 안 나왔을 때예요. 박스 세트가 안 나와서 여기 패스마스터가 여기 보면은 볼륨 1, 2로 돼 있죠? 여기도 1, 2로 해서 수납을 할 수 있게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수순 넘어가. 이게 나왔을 때 여기 러브 앨범까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이게 전 세계 7,200개 리미티드예요. 전 세계 7,20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뭔데요? 요거는 이제 책자. 뭔데? 와, 이건 아이고. 비틀즈 전체 정규 앨범들에 대한 뭐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기도하려고 이렇게 제단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가 이제 제 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틀즈를 향한 제단. 여기 보시면은 맥팔레인 피규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책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성경이죠. 기독교로 따지면. 여기는 LP는 없어요. 여기는 CD만 듣는 자리고 LP를 제가 듣는 자리는 저쪽에 또 별채가 있거든요. 이거 예전에 내가 쇼츠로 올린 적도 있는데. 이또 본 것 같아. 제가 생활 속의 비틀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세트가 얘가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썼어요. 4개 없네. 4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해요. 이건 다 미사용이에요.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비틀즈 팬의 집이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 런던 에비로드 갔을 때 찍은 사진. 비틀즈 시계 이쁘죠? 이것도 이것도 이거 저 생활 속의 비틀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존 레논 이매진전인가 할 때 그때 이제 가가지고 산 거예요. 와, 화장실 앞에. 화장실 앞에 저는 발판도 이제 비틀즈를 쓰고 이런 것도 이제 비틀즈 피규어죠. 이런 거. 보여요? 네. 여기도 비틀즈네. 와, 이거. 사실은 그래.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좋은 게 여기 보면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다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가운데 비틀즈가 딱 있다는 거. 가운데 정중앙에다가 비틀즈를 그려놨잖아요. 나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대장이란 얘기거든 이게. 그러네. 내가 대장이다 딱 그런 거 아니야. 폴 맥카트니 공연 갔을 때 촌데 제가 사실 그 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이돌 팬들 이제 소녀들 막 비틀즈 옛날 비틀매니아 시절에도 눈물을 펑펑 흘리잖아요. 근데 폴 맥카트니 공연을 보러 갔는데 폴경이 딱 등장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진짜 펑펑 진짜? 흘리고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이래서 우는구나. 응급실 갔을 때 있잖아요, 막. 진짜 나도 그때 졸도할 뻔했어 진짜. 이거는 플리즈미 영국 포스프레스예요. 포스프레스인데 리차드 맥카트님하고 같이 찍은 영상이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위더 비틀즈 초판. 위더 비틀즈 초판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A Hard Day's Night 영국 초판입니다. 이것도 영국 초판이고 이거는 이제 비틀즈 포세일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보통 찢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한 게이트 폴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비닐로 안 하면 금방 찢어져요. 영국 초판은 여기가 종이 한 장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온전하게 붙어 있는 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비틀즈 포스에 이거 온전하게 딱 붙어 있는 애로 초판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요거는 페퍼 상사 앨범 영국 초판입니다. 저를 가장 처음으로 입덕을 시키는데 일조했던 가장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비틀즈 앨범 비틀즈 발라드 20인데 오아시스반 81년 초판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짧게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아시죠? 이게 뭔지? 초판 넘버 보이시죠? 이 부처 커버는 사실 진짜 부처 커버가 아니고요. 성냥입니다. 성냥. 성냥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비틀즈의 계몽사 EMI 계몽사 라이센스반하고 영국 초판을 이쪽에 두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이런 거 라이브 했던 BBC나 뭐 이런 컴필레이션들. 이거는 이제 부독한 라이브예요. 일본 이런 것들. 근데 저 팬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일본 부독한에서 공연했던 거 라이브. 요거는 뭐냐면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나? 여기 레드 앨범, 블루 앨범. 우와, 빨간색이야. 칼라반입니다. 칼라반. 한번 틀어줘요. 얘는 파란색이에요. 얘는 파란색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되게 귀하게 생각해서 스크래치 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여기 지문을 묻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모노박스입니다. 이거 모노박스. 제가 사실은 아까 뭐 생활 속의 비틀즈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개봉해서 듣고 했는데 비틀즈 모노를 정규로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원래 이 모노박스는 사실 개봉을 안 했습니다. 이 안에 비닐을 안 뜯었어요. 제가 지금 다른 거 제 LP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 핑크 플로이드도 이게 이거는 영국 초판은 아니고 미국 초판입니다. 웬만한 명반은 제가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라디오헤드도 되게 좋아했고 아무튼 뭐 요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싱글은 똑같은 게 몇 개? 요거 2개밖에 없거든요. 싱글은. 근데 요거는 초판이에요. 캔바 밀러 영국 초판. 이거는 리차드 맥카트니 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